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금요일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2011년 첫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한 주는 참 의미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2096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또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인 2085가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20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조정이라면 충분히 당연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한 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1부와 2부 시간 모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선물 드리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그리고 대한민국 2030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시작하라, 이렇게 책 2권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1월 17일 월요일이죠. 서울경제TV에서 센플러스 증권 전문가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쳤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삼성전자 주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얘기고요.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표명했던 금융지주사들이 오늘은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 금융지주사들이 조정받을 때 매수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요. 저축은행주들은 어제 거의 대부분 상한가가 나왔었죠. 오늘도 일부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고, 또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또 3%대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대응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증시전략센터 일부 시간을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강지석 과장님, 그동안 금요일 2부 시간에 종목 상담 맡아주셨었는데 오늘부터는 금요일 1부 시간에 박양주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제 종목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종목 상담만 해주시다가 종목 대결을 펼치게 되셨는데요. 우리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수익이 굉장히 좋으셔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20년이 있는 또 박양주 연구원님과 같이 하게 돼서 상당히 좀 부담이스럽습니다. 예. 워낙에 잘하시는 분이신지라 상당히 지금 부담이스러운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기존에 해왔던 템포대로 아마 그 수익률 게임을 한다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눈빛을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신 것 같은데요. 네. 박양주 연구원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3주 만에 나오셨는데 사실 수많은 기업이 있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박양주 선임연구원님 주로 기업 탐방 다니시잖아요. 이번에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잘 아시는 그 차이나 그레이트와 차이나 킹이라는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 주식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러한 점들은 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차이나 킹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 3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건강식품하면 홍삼을 생각을 하는데 예. 중국에서는 동충하초를 상당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를 이용한 건강식품을 만든 회사인데요. 외형 성장과 수익성 또한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그 화장품 사업도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수익률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기업 탐방을 다녀오신 이후에 차이나킹 관심 갖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주가를 봤더니 현재 박스권 상단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수준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현재 들고 계신 종목부터 포트폴리오를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현재 박양주 연구원님 3가지 종목을 들고 계신데요. 예, 3가지 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양주 연구원의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종목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저 수익률은 어제 종가 수준이고요. Y솔이 오늘 추가적으로 6% 더 급등합니다. 20%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YG원도 현재 수익률이 18%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워요. 금주 월요일이었죠. 상한가가 나왔다가 현재 주가는 조금 밀려있는 상태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9% 정도 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박양주 연구원님 한 종목 매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한국내화입니다.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 남짓이었고 오늘 8% 급등하면서 수익이 10% 육박했는데요. 우리 박양주 연구원님 스몰캡 전문 담당자시죠? 예,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예. 3주 동안 떠나 계셔서 혹시나 종목이 많이 주춤하면 어떠나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좋은 수익입니다. 네,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작년 연말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요. 예. 올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중소형주들이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시장에 올라오면서 상당히 소외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시면 올해 약 상반기 정도까지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을 찾으셔서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큰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AS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Y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약 8% 정도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기관 투자가들의 탐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Y솔은 무엇보다도 그 스마트폰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올해의 가장 큰 테마는 그 LTE, 이제 4G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G 관련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라든가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도 지금 상당히 좋은데요. 3G에서 4G로 넘어가게 되면 Y솔 제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형이라든가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약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약 PER이 지금 5배인데 한 7배 정도까지만 적용을 하더라도 주가는 13,000에서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최근에 수급으로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솔만 보면 될까요? Y솔하고 S24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하는데요. 단기간에 좀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차트를 보시다 추세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의 매물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그 지분을 살펴보시면 이제 약 10만 주 정도 외국인의 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물량은 주가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온라인 서점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체들 간의 그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6,000원 정도면은 상당히 낙폭에 비해서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킨 게임에서도 상당히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 오히려 좀 주가는 그 매수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 목표가 예스24 7,000원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예, 건가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Y솔 같은 경우 오늘 8% 급등하면서 수익이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보실 종목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강지석 과장님의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하얀 도화지에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 살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지석 과장님 지금 시장을 보는 눈 일단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요. 종목들 좀 여쭤볼게요. 네, 저번에도 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예. 투자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돈이 여러 군데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LCD에서 LED로 그리고 LED에서 AM, OLED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들을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사회가 그 뭐 IT 쪽에서도 계속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때 혹시 뭐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네, 그날 제가 AM OLED 쪽으로 상당히 적극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예. 만약 그때 사신 분이었다면은 아마 이번 주 뭐 아마 상당히 크게 웃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 주 만기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올라온 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파생 상품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한 방향으로만 원웨이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모난 곳을 그러니까 뭐 조각을 한다 치면은 정으로 모난 곳을 두들겨서 그 깎아내는 작업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원하는 그러니까 만기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 조금 하락폭이 다음 주까지 있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아마 삼성전자가 지수의 발목을 잡는 데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도 역시 멈춰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새로 그 종목을 갖고 온 만큼 아무래도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자체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마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강지숙 과장님, 종목 듣기 전에 네. 지금 시점에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좀 여쭤볼게요. 뭐 저는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다음 주 만기가 조금 걸리는 관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비중 한 30% 정도는 마련을 해두시고 저가 매수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네. 종목 좀 들어볼까요? 네, 종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LS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뭐 제가 오늘 종목 세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LS와 NHN, 유비벨로스를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만약에 박양주 연구원님하고 같이 하게 되는 줄 알았다면 아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을 안 갖고 나왔을 텐데 이유는 뭔가요? 박양주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직장이 바로 대신증권이었습니다. 예. 네, 그때부터 일식면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스몰캡에서 너무나도 종목을 잘 보시는 분이라 제가 방송에 나올 때는 웬만해서 좀 대형주 위주로 들고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뭐 LS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대형주 중에 좀 못 오른 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뭐 LS 전선에 LS 지주회사로 지금 바뀐 모습인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1년도는 그 전력의 효율을 높이는데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마 2011년도에 좀 큰 폭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그 상상을 해보면서 좀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뭐 종목 중에서도 LS가 강한 이유 자체가 초고압 전력선이라든가 해저 케이블, 또 고압 직류 전송 케이블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좀 교체 수요 시기가 좀 다가오는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장 기업들 중에 IFRS라는 그 회계 방식이 있습니다. 이 IFRS 회계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L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그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EPS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EPS라는 가격 자체가 지금 LS는 EPS가 현재 14,000원 정도 구간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IFRS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 EPS 자체가 약 34만 원 정도로 한 2,300% 정도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한 3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2011년에 아마 PBR이 1.4배에서 0.8배 정도로 아마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LS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수가는 지금 시장 매수가 11만 6천 원 정도 현재가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일단 그 전고점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12만 6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이 깨지는 조건으로 해서 10만 1천 원 밑으로 갈 경우에는 손절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비중은 3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말씀드릴까요?
예, 네. LS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은 다음 주 옵션 만기 전까지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그래서 시장 대비 좀 못 오른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찾아본 이유로 LS를 들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음 종목이 또 궁금하네요. 네, 다음 종목은 NHN입니다. 예. 네, 인터넷주로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NHN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월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오버추어, 노출 광고라고 하죠. 네, 노출 광고 단가 역시 지금 상당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한 2~3배 가까이 노출 광고 그 료가 인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일 날, 한 게임에서 나오게 되는 이제 테라라는 신작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NC소프트라든가 NHN 같은 그런 게임주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는데요. 신작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NC소프트에서 가장 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온과 리니지2가 있겠죠. 리니지2의 개발진이, 리니지3를 만들기 위해서 NC소프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팀이 구성이 됐다가 이 팀이 NC소프트 리니지 3가 해체가 되면서 그 개발진이 전체적으로 테라로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받아줄 곳을 찾다가 NHN에서 이제 러브콜이 오면서 NHN은 이제 테라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테라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니지2와 1화 4파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 분위기가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한번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차트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이죠? 네, NHN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2만 6천 원 선이고요. 네. 그래도 주가가 좀 높은 가격대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주가가 높은 곳에 거래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생각엔 아마 테라의 영향으로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파란색의 외국인의 지금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의 움직임 지금 계속 꾸준하게 NHN을 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눈에 딱 보이실 텐데요. 아마 예전에 NC소프트가 20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NHN 역시 테라의 론칭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게임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저도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여쭤봐도 아이온의 인구 게임 유저들의 한 30% 정도가 아마 테라로 다음 주부터는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서로 게임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아마 테라의 영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라의 효과로 NHN의 아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저는 아침 시가로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방송을 지금 점심시간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22만 6,500원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는 24만 원이 돌파를 할 경우에,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역시 19만 9,500원, 20만 원 깨지는 선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은 20%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NC소프트의 리니지2 개발진들이 NHN 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테라라는 게임이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광지석 과장님이 게임을 좋아하는 만큼 더 신뢰가 가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잘 체크하시고요. 한 종목 더 있으시다고요. 네, 예. 유비벨록스입니다. 이번 주 이제 CES라고 해서 이제 전자기기 관련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박람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박영주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한 해는 아마 통신 쪽으로 아마 큰 싸움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비벨록스가 스마트폰의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유비벨록스의 강점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독점입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이라든가 스마트 카드 같은 그런 전체적인 부품들이 아무래도 유비벨록스에서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약 50% 정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패스 시장에서 약 70%의 과점을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매출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강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비벨록스 모습인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 지금 19,100원 지금 선에서 지금 약간 음봉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한번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추세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에서부터 지금 움직임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1차적으로 보시면은 이러한 지금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부딪혀서 약간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채널인 이 구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구간까지 나온다라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설정을 하나 해두고요. 네. 25,000원대 가격까지는 제 생각에 무난하게 이런 채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23,000원 정도 가격선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현재가 19,100원이면 충분하게 싸다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19,1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도는 22,000원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이익 실현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16,400원. 이 채널이 깨질 경우에는 매도를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비중은 20% 제시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이죠. 19,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3,000원 정도, 손절가는 16,400원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지석 과장님 오늘 세 가지 종목을 신규로 편입하시는데요. LS와 NHN은 대형주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고요. 또 새롭게 오늘 한 종목 더 주신 종목은 유비벨록스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이 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박양주 연구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일단 Y솔과 YG1, 예스24 이렇게 세 종목 갖고 계시고 오늘 새롭게 한 종목을 더 보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그 세안미디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올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이 작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올해는 상당히 그 흑자 전환하면서 그 턴 어라운드하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안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비디오 테이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강화가 되면서 하나의 그 이익이 나는 사업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적자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가 SKC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됐고요. 예. 오히려 현재는 그 세안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기업과 오히려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세안미디어의 그 비디오 테이프 사업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그 실적을 보시면 상반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안미디어 그 포인트는요, 그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그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캐파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삼성 SDI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사업부의 실적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안 좋았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회사가 상당히 큰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는 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 3일 동안 주가가 약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 3%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좀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21선이 있는 약 5,9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21선은 상당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뭐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목표 가격은 상당히 좀 높게 잡았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투자자 분이시라면 상당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지 연구원님,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비디오 테이프 시장이 이제는 사양 산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고 해서 흑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제 수준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예,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의 가격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이 비디오 테이프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세안미디어와 중국의 저가
그런 회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좀 가격 하락을 안 하고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뭐 시장 환경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안미디어의 비디오테이프 시장은 국내 시장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국내는 인터넷이라든가 뭐 DVD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작아졌는데요. 세안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수요 역시 상당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양조 연구원님의 신규 종목 세안미디어에 대한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꼭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네 종목 점검받고 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 들어와 있는데요. 7756님께서 7,05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언제쯤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박영주 연구원님께 드릴게요. 예. 네, 상당히 사신 가격대에서 손실이 상당히 좀 크게 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수가 지금 2,100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렇게 반등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무리한 그 M&A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많이 약화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회사들을 매각을 하고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재무구조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라든가 증자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그 지수가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전선이나 금호타이어 같은 그룹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좀 피하시는 게 올바른 주식 투자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최근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번 저가에서는 충분한 그 지지의 모습을 보여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 7,000원대이신데요. 제가 판단할 때 약 6,800원 정도, 61선이 있는 6,8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다면 오히려 좀 주식을 손실을 감내하시고 오히려 좀 상당히 좋은 기업 쪽으로 말씀드린 시장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 종목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게 수익률에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6,800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 보자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웅진케미칼 볼 텐데요. 320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340원에 70%를 가지고 계신데 작년 10월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문제 남겨주셨는데요. 예, 이 종목도 좀 봐주세요. 네, 예. 웅진케미칼 개인적으로 웅진그룹을 그렇게 매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약간 주가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도 있고 예. 또 작년 10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지금 거의 1년을 넘게를 작년 10월이죠. 3개월? 네, 3개월이군요. 네. 제가 아직 2011년에 대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네. 2010년 10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1,300원 정도 때 지금 매수를 하셔서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고 계시는 모습일 텐데요. 아무래도 10월 달에 매수를 하시고서 1,4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안 하셨다라면은 분명 이 가격보다는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셨기 때문에 안 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2010년도 이 구간대에서 추세가 무너질 때 매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일단 드릴 수 있을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다려 보긴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봉 차트를 볼 경우에는 지금 굳이 지금 지지 라인을 본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1,180원 정도 구간에서 아마 지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피보나치 지금 펜을 사용해서 지금 제가 좀 그 라인을 그려봤는데요.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라면은 한 1250원이나 1240원 구간에서 지금 저항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을 강하게 그 거래량이 실으면서 뚫어야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아까 수급을 살펴보니까 투신 쪽에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약간 어제 양봉이 좀 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닷지 모양으로 지금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1238원이나 1270원 구간을 강하게 터치를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아마 손절 라인을 전저점 1160원으로 잡으시고 들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일모직 봐드릴 텐데요. 수익이 꽤 많이 나고 계신 분, 8856님이시고요. 제일모직을 109,00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오늘 3.4% 급등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축하를 드리고요. 예. 일단은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회사가 상당히 많이 변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실 때 제일모직은 의류회사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최근에는 그 의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고 전자재료의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재료 매출의 급증이 제일모직 회사의 가치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형주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약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봉상이나 월봉상을 보더라도 좀 사상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차트를 보시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5일선을 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 가격은 약 15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SL 봐드리겠습니다. 2517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4,250원에 20% 앞으로의 성장성, 목표가, 매도 시점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문제 남기셨어요. 네, SL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 자체를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속적으로 더 홀딩을 하셨으면 하는 일단 바람이 있고요.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고점 27,000원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27,000원 구간에서는 뭐 제 생각에는 그 가격도 또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SL이 납품하게 되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차들의 그 약진이 뭐 예상이 된다라면은 제 생각엔 SL을 상당하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목표가를 뭐 22,000원 선이라든가 좀 더 큰 폭으로 매수를 바라보시고 들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완성차 업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면은 아무래도 그 부품 후방업체인 SL 역시 든든하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로 개구리 뜀뛰기 하듯이 선을 놓고 뛰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서 그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L 역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은행 매수하고 싶다고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봐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매수가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320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예. 금융주 중에서 외환은행을 보고 계신 건데요. 네. 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그 시중은행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언론 보도에도 잘 나왔듯이 매각건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매각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되면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작년에 큰 수익을 나타내지 못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보험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양봉을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가 약 1,850원이 있는데요. 지난번 저가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약 11,000원이 깨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얘기가 들리면서 어제 금융지주사들이 급락했었고 오늘 다시 반등하는데요. 금융지주사가 자기 자본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조정받을 치 사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들이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PF가 상당히 부실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빠졌던 기업들이 건설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어제 그 저축은행들이 PF에 대한 우려감을 떨어내면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PF 투자를 많이 하면서 실적이 깨졌던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축은행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주에도 매기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가요? 예,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8856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원입니다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적정 가격대 알고 싶고 또 장기 보유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강지석 과장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요? 예. 네, 삼성전자 아까 오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수를 움직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도 삼성전자이고요.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 역시 강한 폭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삼성전자 주춤하는 순간 시장 역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수 역시 2,300포인트, 400포인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100만 원을 넘기에는 삼성전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 주간에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만기 주간에는 삼성전자가 아마 횡보를 좀 지루하게 하면서 시장을 발목을 잡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좀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 4일째 빠졌다고 해서 덥석 무시는 것보다는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하시고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 선이 아마 90만 원이 깨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매수 시점을 조금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양주 선임연구원이었고요. 또 동부증권 신노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번호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SK에너지, KP케미칼, 락앤락 등등의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2부 시간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2부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을 말하다, 성공 투자를 말하다. 정은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시크릿의 정은성입니다. 자, 제가 어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서 거래량의 점진적인 증가와 거래량의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내는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래량의 점진적인 움직임보다는 거래량의 급격한 변동이 나타났을 때 향후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해 드렸듯이 주가는 거래량의 에너지입니다. 즉 거래량이 먼저 선행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에 과연 거래량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급등과 급락이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주식시장에서 많은 급등과 급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거래량이 어떤 징조를 나타내면은 급등과 급락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합 국면에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바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합 국면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흔히 이야기해서 주가가 장기간 동안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재미없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보합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합 국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은 보합 국면이 진행될 때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또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시면은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된다는 거죠.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후에 쭉 옆으로 간다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매수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매수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굳이 싸게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러한 국면을 탈피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하나의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은 싸다라고 인식이 될 때가 나타나는데, 이때 보면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호재성 기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 시점 주가가 바닥권이다, 또는 현 시점에서 주가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실적이 추가적으로 점진할 것이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즉 횡보할 때는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었는데 이후에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됐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있는, 즉 시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 일단은 보합 국면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주가는 상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패턴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쉽게 이 패턴 역시 주가는 뚜렷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인데, 자, 얼핏 보면은 거래량이 늘었으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경우인데, 거래량이 왜 늘었을까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의 어떤 원리들, 즉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역시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거래량은 증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수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뼉도 맞아쳐야 소리가 난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팔고 싶은 투자자들이 좀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나타나는 것은 매도와 매수세가 첨예하게 공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첨예하게 공방하는 상황에서 결국 주가가 더 하락한다는 것은 매수세가 이기지 못하고 매도세가 결국 매수세를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런다면은 주가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영화에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기 전에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주가에서 사고 팔고자 하는 어떤 세도가 많아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주가가 내리면은. 근데 그분들이 참지 못하고 매물이 나오는데 그 매물을 누가 받아간다는 것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신규 수요가 등장을 한다는 결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하락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보합 국면과 오랜 하락 끝에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되도록 있다는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거기가 고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거래량이 늘면은 제가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늘면은 주가는 하락으로 반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주가가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주가가 거래량이 상승하면은 모든 주가는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외가 있는데, 사실은 주식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거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식이라든가 물리 공식처럼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많이 상승했다. 주가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꾸준히 오를 것이며,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오르다 보면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집니다. 언제 살까? 사고 싶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조정을 받으면 사야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못 사다가 일제히 증권사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안 사면은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마지막 매수 수요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신규 수요자가 있어야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주가에 대해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 수요자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수요가 끝나다 보면은 신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 클라이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호재가 쭉 나타나면서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상승 추세 도중 거래량이 급증하면은 주가가 거기서 고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랜 상승 추세 도중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내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로 주가가 고비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이것은 하나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어떤 간절한 어떤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경우하고 똑같은 것인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내린다는 것은 무언가 매도 주체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첨예한 공방이 나타나는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매도 주체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쭉 내렸다는 것은 매도 주체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팔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거든요. 즉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만 내린다 그런다면 일시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시장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가 전환되면서 매수 주체가 상승 추세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매도 주체가 하락 추세를 이끄는 경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상승 끝에 거래량이 급증해서 주가가 내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거래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하나의 지표이고, 거래량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보조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들도 그렇고 일정 부분 투자를 했던 고수들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에 대해서 좀 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량은 시장의 에너지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과 하락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그것은 일단 관망할 필요가 있고요.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상승이 나타난다 그런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고, 일정 부분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